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첫날이라 감회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적인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지금 간단히 이제 인원하고 현재 이제 구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은 현재 140명 정도 우리 K2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000명반은 244명으로 어제부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K2반 안에 이제 한정해서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3개월 선행반부터 이제 해오던 이제 학생들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 30명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새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3개월 선행반 학생들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재학생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졸업시험 유예 상태인 학생들이 이제 대다수인데, 왜 이런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머지 이제 새로운 학생들은 원래 시험을 보고, 우리 기준에 미흡한 학생들이 이제 대다수이고, 다만 때로는 840점을 훨씬 넘었고, 또 심지어 이제 900점이 넘은 학생도 강의를 듣는 게 나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쪽을 이제 선택한 학생들이 한 10%, 15% 이 정도가 됩니다. 한 15명에서 한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아직은 공부에 대한 보낸 시간들이 좀 적은 학생들이어서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모의고사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아마 우리 이제 지금 들어온 학생, 3개월 선행반 학생을 제외하고, 이번 달부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3개월 선행반 한 학생들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3개월 선행반 학생들이 상층부를 차지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냈던 그 3년 내는 시간 이 부분하고 여기 와서 보냈던 3개월이다 이런 시간들이 밀도가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번은 이제 지난번에 가르쳐 봤죠. 3개월 선행반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2명 안팎은 법학에 대단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제 표현하면 법학의 천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한 70%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 되는 데는 아주 무난하다. 다만 시간이 가면은 고득점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이제 제가 하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채점을 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제 느낌이 그렇게 틀린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한 이틀 지나면은 커트라인을 올리죠. 객관식. 근데 그게 매년 맞습니다. 매년 맞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정밀한 통계 기반을 가지고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성적을 받아보면 커트라인은 나와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보내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것이지 가르쳐 보면은 여러분 수준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개월 선행반 학생들이 왜 이제 감히 이제 내가 표현을 천재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어느 단계인가 하면은 수업에서 익힌 내용을 수업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그대로 익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응용 단계에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발전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무한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처음이니까 익히고 그다음 이제 구현하는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익힘에 이렇게 약간은 지장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비율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을 경쟁하면서 3개월만 지나면 한순환만 지나면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대단히 놀랄 정도로 실력이 많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실패 때문에 또는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학생들은 다 잠자리는 우수한데 법이 갖는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는 초입에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하면은 되게 빠른 속도로 느는데 그 초입에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성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채점을 통해서 또는 대면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이 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학원에 들어오면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학생은 뭐 시험이 됐다, 어떤 학생은 시험이 안 되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혼재하는데 그거는 저 어느 클래스나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쪽 정보를 취득할 것인가, 나의 정보로 치안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을 받아들여야 되면 그 시험이 실패했다 이런 경험담보다는 고득점을 했다 이런 경험담을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오늘 그 OT 자료 제일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은 제가 이제 OT 자료 배부가 왜 늦었는가 하면은 제가 급하게 이렇게 막 저한테 문자를 보낸 학생들 점수를 무작위로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해서 뒤늦게 제가 OT 자료를 전달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제일 뒷장을 보세요. OT 자료 제일 뒷장을 보면은 제일 뒷면입니다. 제일 뒷면에 보면은 학생들의 성적표가 있죠. 그렇죠? OT 자료 제일 쪽에 있죠. 학생들의 성적표. 제가 성적표를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은 작년에 이제 성적을 올해 시험을 보고 보낸 학생들입니다. 보면은 일단 다 K2반 소속이니까 왼쪽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에부터 볼 테니까요. 그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까? 제일 뒤쪽 이렇게 점수가 배열되어 있는 부분 다 찾고 있죠? 없나? 지금 요 뒤에 점수가 없는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학생 손 들어봐요. 왜 없지? D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첨부되기 전에 자료를 받아갔나요? 혹시 그 점수가 제일 뒷장에 이렇게 점수가 붙어 있어요. 학생들 점수가. 작년에 이제 우리 클래스를 거쳐갔던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거기 없는 학생들은 받아가시고, 보면은 제가 위에부터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3시입니다. 3시고 이 학생은 제가 기억하기에 두 번째 볼 때 이제 610점 이렇게 했고 혼자 해가지고 750점 이렇게 했고 여기 와서 겨우 시험은 됐어요.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또 보십시오. 806점에 시작해서 986점이면은 한 원래 시험으로 치면은 700등 정도 언저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806점이면 작년에 몇 등이었는가 하면은 한 2,600, 700등 되죠. 2,600, 700등인데 986점이면 한 700등 정도 됐으니까 앞에 2,000명을 제낀 겁니다. 2,000명을 눌렀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대단한 이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을 보십시오. 724점인데 3시에 3시. 이 학생은 제시할 때도 이 점수였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다가 학원에 와서 724점에서 1039점이니까 무려 3,000명 이상을 이렇게 추월을 했을 겁니다. 대단한 이제 퍼포먼스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을 보면은 이 학생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학생은 이제 더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636점에 시작했는데 4시입니다. 4시인데 636점이고 원래 888점이에요. 이 학생이 있고 그 아래쪽을 더 보세요. 그 아래쪽에 왼칸 654점에서 시작을 해서 877점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시험이 안 됐죠. 시험이 안 됐는데 이 학생들의 경로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학생들의 경로를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시험 직전에 한 달 때문에 안 돼요. 시험 직전에 한 달 때문에. 이게 내가 636점이 시작했으니까 원래 시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까지는 과정이 이수가 되니까 계속 버티다가 한 달 남았을 때 제가 계속 주의를 줍니다. 이 공간을 떠나지 마라. 이 공간 이탈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뭐 스터디 카페 가기도 하고 본인 방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이 툭 떨어져요. 근데 이 학생이 아마 버텼더라면은 한 달 동안 버텼더라면 그 한 달이 갖는 시간의 의미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한 달은 질적으로 되게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 예컨대
한 달 전에는 하루에 300페이지 보는데 한 달이 되면은 그때는 하루에 500페이지 보는 시간들입니다. 하루에 500페이지. 그러니까 질적으로 볼 때는 한 달이 아니고 한 4, 5개월입니다. 이 4, 5개월을 멘탈이 터지는 겁니다. 멘탈이 터져가지고 888점이 그치거나 877점이 그쳐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안 된 학생들은 원래는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굳이 그렇게 그 다음에로 이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실력하고 여기서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실력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기둥을 두 개를 세워야 돼요. 하나는 시험을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시험을 빠지면 안 된다. 모의고사를 빠뜨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제일 큰 기둥이고 두 번째로는 시험 직전에 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 직전에.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시험 우리가 이제 시험 한 달 전에는 정규 과정을 마무리 짓고 특강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 1년 동안 7개월 동안 가르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하면 그 약한 부분을 특강을 개설해요. 그 특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유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분위기에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가야 되고, 학생들이 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한 달 전에 학교 가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여러분이 실전하러 가는 공간이지 준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화요일 날 시험을 보면은 빠르면 토요일 아니면은 적당한 시간에 일요일 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전 장소로 간다 이렇게 해야지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준비를 하겠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또 이제 점수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점수를 보면은 그 다음 807점에서 1047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아래 칸을 보면은 806점에서 962점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칸의 오른쪽에 보면은 초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학생은 졸업시험을 통과를 못해서 학원에 와서 졸업시험을 통과한 학생입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기간이 처음이고 처음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됐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점수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만족한다 시험이 돼서 이런 부분인데 그냥 제 욕심에서는 마지막 학생은 조금 못 봐서 떨어지지 뭐 이런 욕심도 있어요. 조금 못 봐서 떨어지지. 그럼 내년에는 고득점 할 텐데 이런 이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스스로 믿고 힘을 많이 내야 됩니다. 자, 첫 장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이제 객관식 118개 이 부분은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120개입니다. 이제 학원에 벽에 온통 붙을 겁니다. 총점은 1200점으로 합격선으로 설정합니다. 1200점입니다. 1020점. 1200점이 아니고 1200점은 달성은 좀 힘듭니다. 1020점. 왜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를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인데 점수가 낮게 붙으면은 법조 시장에 진입하는 여건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900점 초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중소로펌을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비관적으로 표현하면은 중소로펌을 전전하다가 자영업자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괜히 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높은 점수를 내가 맞겠다 이렇게 해서 의지를 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1020점이면은 변시 성적으로 치면 한 500등 정도 이렇게 안팎이 됩니다. 500등 정도 되면은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의심을 받지 않는 실력이에요. 저는 이제 접하는 사람들이 내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치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1000점을 넘으면은 로스쿨 불문, 나이 불문, 몇 회에 내가 이 점수를 달성했는가 이게 다 불문입니다. 무조건 통과돼요. 무조건 서류가 통과되고 가서 이제 면접 단계에 있는 것이고 900점 초반이다 이렇게 하면 반대입니다. 로스쿨 불문, 해차 불문, 서류 광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소로펌에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초동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 많이 있는가 하면은 대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경로로 여러분이 경로 초입의 경로 그쪽으로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를 계속 맴돌다가 나이가 많이 돼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 이렇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5, 6개월 이렇게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키고 3기 때는 8.0반하고 통합 진행합니다. 그때 학습과는 그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시험이다 이런 일정이다 통합이 운영되고 성적도 통합해서 내니까 여러분 뒤처지 않아야 되고 그동안에 그런 뒤처짐이 특별한 의미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많이 올릴 겁니다. 그 다음 4번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인데 이 정도를 매일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우리 학생들은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옆에 학생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 역시 힘들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이제 그 과정을 너무 이렇게 여러분을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이걸 디폴트로 잡고 9시부터 10시까지 반까지를 하고 나머지 내가 약하다 이런 과목이 있어요. 내가 약하다 상대적으로. 내가 공부할 때도 힘이 들었고 점수도 시원찮다. 이런 과목이 있고 공부할 때는 쉬웠는데 점수도 괜찮다. 이 과목은 뭐 좋은 과목이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부할 때 좀 쉬웠는데 점수가 덜 나온다. 이것도 약간 위험한 부분이고 어쨌든 본인이 느끼는 난이도들이 있습니다. 그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이 나오면은 조금 더 당기세요. 아침 8시에 나오겠다. 11시 반까지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을 조금 더 몰아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몰아붙이는 부분을 계속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수월한 과목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텐션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도 조금씩은 해나가게 됩니다. 다만 아침에는 8시에는 나와야 됩니다. 8시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는 법학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법학은 기본적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은 아침에 시험을 보겠죠.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 오후에 강의를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혼자 복습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 피로감이 2배가 되고 강의를 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 강의하시는 분이 내일 시험의 출제위원입니다. 저도 강의를 그 시간에 하면은 내일 출제할 걸 얘기를 해줘요. 출제할 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강의를 잘 들었다가 저녁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아침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법이 잘못하면은 잊어버리는 걸 겁을 내서 여러분들이 예컨대 학생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민법 이렇게 실력 올렸는데 형사법 하다 보니까 민법 실력이 내려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당연해요. 근데 예컨대 0에서 100을 만들었는데 내려가도 0에서 100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한 60 정도에 걸쳐 있어요. 그 다음 60에서 다음에 100을 만들 때는 시간이 단축되니까 법학훈련의 본질이 핵심이 회복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인식해야 돼요. 그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많이 나오면 공부 잘 되고 시험 임박하면 공부가 안 되고 못하고 드랍하고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 스스로일 수도 있고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법이란 부분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지는 목차를 중심으로 줄여나간다 이 개념이 약한 겁니다. 예컨대 지금 민법이 한 달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이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한 달이 왜 존재하는가를. 한 달이 다음에 민법에게 우리 주어지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18일이 주어져요. 예컨대 그런 18일을 위해서 30일 있는 겁니다. 그 줄여나가야 돼요. 줄여나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하루 진도를 1시간에 볼 정도로 여러분이 줄여놔야 돼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에 보겠다. 이걸 그 전날 줄여놓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서 줄이기도 하고 언더라인을 해서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8시부터 9시까지는 한 번 보고 들어와야 돼요. 한 번 보고. 한 번 봐야 여러분이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점검이 됩니다. 9시에 겹치고 와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면은 두뇌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최적 상태가 아니고 또 그 전날 준비가 개념 없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변호사라는 프로 세계로 가야 되니까 열심히는 아마추어고 열심히 잘해야 이게 진정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자. 잘하자면 수업을 잘 듣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험을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내 베스트를 다해서 봐야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5번, 6번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없고 8번을 보십시오. 모의고사는 8점영반하고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냅니다. 다만 진도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면 첨삭 일주일에 2번이 추가되어 진행되는데, 대면 첨삭을 요청해도 되고, 사실은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수업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대면 첨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본인 허점이 많다 이런 얘기니까 대면 첨삭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지만은 알맹이를 일단 많이 채워야 됩니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채우면은 본인한테 훨씬 더 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을 보십시오. 모의고사 결과는 상위 30%는 실명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 보도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내시고, 11번을 보시면은 기출을 간혹은 내지만은 똑같이는 내지 않습니다. 똑같이는 내지 않고, 또 기출 중에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복을 약간 의미 있는 과정이 우리가 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야 훈련이 돼요, 훈련이. 기출 문제를 내면은 손 훈련 되는 것이고 머리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서 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기록형 스터디 특강 참여를 해야 됩니다. 기록형 스터디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따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이런 행위들 공동체를 해친다, 이걸 간주해서 엄하게 이제 규칙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한 사용 기간인데, 이제 공지되는 커리큘럼 일정까지 사용 가능하고, 시험 기간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 공간에서 5급 학생들이 또 그때는 이제 체인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공간 안에 별도로 자리를 많이 두니까 그다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갈 때 급하게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짐을 놔두고 가게 되면 저희들이 포장을 다 해드리니까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은 편하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15번에 모의고사 CBT 방식을 하는 것이고 없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언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비관적으로 하지 말아요. 비관적으로. 나쁜 쪽으로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인식하자.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 훈련해 보니까 자신이 있더라. 좋은 동료와 함께 해야 되고, 스터디는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강의 들어야 되고, 4번에 편도 1시간 이상은 장거리 통학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4번 때문에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으시면, 원래 제가 상담을 한 학생이, 우리가 지금 재학생이 한 380, 400여 육박하니까 제가 한 6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3일 정도. 4일에 걸쳐서. 왜 이제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8개월 동안 치열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판단에 제 오랜 경험을 판단으로 우리 클래스에 적합치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입학을 허락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또는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어서 K2반을 기준으로 하면 10%에서 15% 정도는 제가 탈락이라는 표현을 못하고, 다른 이제 학원에 가서 좋은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이제 받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1시간 반인데 통학하겠다 우기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 가차없이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그 학생들은 뭔가 하면은 아직 이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내 인식이 약해요.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통학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시험은 여러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시간 걸려서 오면은 여러 번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드로 바뀌자면 1시간이 걸려요, 또. 그 다음, 여러 번 1시간 걸려서 집에 가게 되면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입니다. 하루에 4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4시간을 한 달로 나누면은, 곱하면은 120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게 여러분은 경험은 이제 리트 뭐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또 뭐 대학교 시험, 고등학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대학교를 다닌다 이런 부분인데 이 법학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양을 투자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 끓는 온도가 99는 의미가 없죠. 100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는 온도가 되는데 100이 항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통학 거리가 한 시간이 되게 되면은 몸이 항상 피곤합니다. 와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질이 되게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대한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을 내자면은 본인 건강을 해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어떤 날은 시험 잘 봤다, 어떤 날은 못 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학생들은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부동산 계약서를 지금 첨부하지 않으면 내가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부동산 계약서를 첨부해서 온 학생들이 있고 그걸 첨부하지 않은 학생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합격시켜야 돼. 우리도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기본적인 이렇게 환경이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4번입니다. 학습 분량을 확장해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도 괜찮은 게 여러분 두뇌로 여러분 능력으로 많이 봐도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요. 많이. 정해진 양을 열심히 본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요. 그 많이 보는 부분 확장은 학원에서 일부 해드리니까 거기에 맞게 한다 이렇게 보시고 6번 특별한 부분이었고 7번 기본서는 민법하고 절차법 봐야 됩니다. 민법하고 여건 형사소송, 민사소송 흐름이 중요하니까 봐야 되고 실체법은 초각을 해도 괜찮아요. 뭐 헌법 괜찮고 행정법 초각 내에서 봐도 괜찮고 형법 괜찮아요. 상법 괜찮습니다. 근데 민법은 초각을 내서 보거나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고법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을 망칩니다. 망치니까 기본서는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 됩니다. 민법은. 왜 그런가 하면은 법학의 어머니가 민법입니다. 거기서 법학에 대한 기초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논리, 법학에 대한 이걸 마인드로 다른 과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출발점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출발점이 약하니까 시간을 보내더라도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고 절차법은 처음부터 흐름이 중요하니까 흐름대로 봐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치약 과목은 전문가 특별한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클리닉을 듣거나 특강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9번입니다. 9번 매번 요청은 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을 이렇게 좀 남겨둬야 됩니다. 번번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 손해가 기착됩니다. 무던하게 10번 주변 일에 무감각해지고 그냥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적응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맞춰놓는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본인한테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조금 이제 여기에 적힌 것 외에 조금 조언을 드리면 이성교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성교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되는 나이지만은 우리 공간이 갖는 의미, 시간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가끔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과는 아주 안 좋아요. 결과는 아주 안 좋은데 과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힘든 과정인데 서로 배려를 원하고 서로가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뭐 전쟁통에 사랑을 한다 이것도 아니고 아주 기기묘묘한 심리를 하는 겁니다. 심리를 하는 거니까 여기 와서 이 특별한 시간, 이 특별한 공간,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공부 외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남자는 시원찮은 남자고 여자도 별로인 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좋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 아니고 근데 경날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주의할 부분은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되면 그때는 학원이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일방적으로 뭘 어떻게 액션을 심하게 취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보면 룰에 대한 엄격한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교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법 기본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 학원에 이태수 선생님이 있는데 민법 총론이라는 책이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수 선생님 책을 봐도 되고 윤도환 선생님 책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송영곤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봐도 괜찮아요.
그래, 이 중에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봐도 괜찮습니다. 그건 봐도 괜찮고 바꿀 필요 없고, 다만 우리 학원에 이제 이태일 선생님 민법 정론을 기본서로 택하면은 강의가 무료로 지원이 되니까 그런 혜택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차분차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형사소송법은 정현석 변호사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그분 거 보시면 돼요. 완벽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헌법도 괜찮은 책이 있습니다. 헌법도 그 책을 보세요. 제가 농담인데 그냥 여러분 보던 책도 좋은데 조금 이제 원래 경험을, 제가 이제 원서를 접수할 때 이렇게 학생들 점수를 이렇게 쭉 봐요. 점수를 쭉 보는데 뭐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 네 과목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과목을 이렇게 헌법 점수하고 공법 기록형 이렇게 보는데 의미 있는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불합격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50점 초중반의 점수가 많고, 그 다음 합격한 학생들은 60점 중후반이 많고, 그 다음 원래 이제 헌법의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이 77.8인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가 높은 학생이 74점 몇 받았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보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많죠, 지금 시기는. 그 학생들이, 불합격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은 내가 모르고 안 봤으니까, 불합격한 학생들이 40점 중반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격생 기준으로 10점 정도 차이가 있고, 합격생 기준으로 하면 20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객관식이 한 4개 정도 차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한 과목에서 한 30점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의미가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사례집을 보십시오. 민사법 사례집은 이관영 변호사 걸 보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컴팩트 시리즈 보시고, 그 다음 변사기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모의고사에 또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니까 컴팩트 시리즈만 충분히 반복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좌한다는 설명드리지 않고 밑에 치아과목 보안 클리닉을 보겠습니다. 치아과목 보안 클리닉 제일 아래쪽에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민법입니다.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찬찬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되게 무거워요, 지금. 무겁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과목을 덜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법을 예컨대 이태일 선생님이나 광락규 선생님이 내 민법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면 되니까 부담이 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니까 비용이 이제 추가되는 조언이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잘 할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은 민법 과목을 한 과목을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한 70% 정도만 남는 거니까 남은 기간에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비용을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변호사는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1년에. 1억이니까 어떤 과정을 내가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비용을 0으로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세요. 비용을 0으로 놓고 판단하면은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학생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긴 하겠지만은 빨리 붙어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주는 게 그게 효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CBT 방식으로 전치하겠습니다. 수기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수기를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수기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3개월반은 이제 이미 CBT로 다 해봤을 겁니다. 해보니까 제가 최첨원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시간 부족 때문에 못 쓰는 학생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잘 쓰고 못 쓰면 너무나 선명해요. 선명 화면입니다. 가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글씨가 느리거나 이런 부담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축소를 해야 되겠다, 또는 시간 때문에 못 썼다 이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주 공평한 여건 하에서 좋은 실력 발휘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이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5페이지 아래쪽에 학습관 운영은 이완화하는데 그 이완화가 일반에 시험 시간에만 노트북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난 그냥 공부할 때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 그냥 하루 종일 썼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건 2번입니다. 학습관에 분리되어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지원 인원이 나는 시험 시간에만 쓰고 나머지 시간은 노트북을 쓰지 않겠다는 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불균형이 심각하면은 그냥 그 학생들의 의견은 일부 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와서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은 601호가 시험 시간에만 노트북을 쓰겠다 이런 조용한 학생들. 근데 나머지는 뭐 크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동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더라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같이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기록형 스터디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안에 읽어보시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읽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스터디를 앞두고 또 OT를 한번 할 테니까요.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크게 스터디를 할까 말까 안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대신에 충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스터디 때문에 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가 이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스터디 해야 되고 보면은 진행 방식을 보면은 6 내지 8명이 한교조로 편성이 됩니다. 진도표 학원이 제공하고 8.0 K2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주위에 모이고서 토론 핵심 정리 발제하고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후 3시에 8,000명만 하고 통합해서 모이고서 보고 형사 공법 기록형은 원래 분량대로 2시간, 민사 기록형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중요한 논점을 발췌해서 2시간 이내. 강평 일자는 여러분들 담당하는 변호사 매니저들이 상의해서 그 중에 하루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일주일에 이틀을 스터디하고 스터디한 주제를 가지고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 변호사들이 채점을 하고 강평을 해주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니까 안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다만 스터디를 참가하지 않고 토요일 모의고사, 수요일 등등 채점 강평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래도 올리세요. 소외되지 말고. 학원에 와서 제일 이제 불편한 부분이 얼굴을 아는데 인사는 안 하고 지내거나 말할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불편하니까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올린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공부 안 하면 우리가 통제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직업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 생활하고도 유사하게 되니까 생활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스터디 포상합니다. 상세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10월 모의고사 전까지 합니다. 그게 10월 7일 정도가 되고 그 다음 10월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우리 강사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특강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전문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록형 계속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7페이지입니다. 하루 일정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하십시오. 특히 저녁의 시간을 늘려서 한다. 이거보다는 아침 시간을 좀 당긴다. 아침 8시부터 1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다 보면은 이게 감이 생겨요. 아, 내가 이게 1시간에 볼 수 있구나. 볼 수 없구나. 이런 부분. 1시간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원인을, 근데 8시에 나와서 9시까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아, 내일은 7시 반까지 나와야지. 이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 아, 내가 꼭 봐야 되는 내용을 줄여놓지 못했구나. 이 부분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수업의 집중도를 조금 높여서 듣고, 그 다음 저녁에 더 정리를 열심히 해서, 1시간에 내가 볼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이다. 이 부분을 계속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위한 시간이 예컨대 뭐 40분, 객관식을 위한 시간이 20분 이렇게 해보고, 점수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또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침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저녁 시간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번에 헬스 뭐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되고 증빙서를 제출해야 되고
운동 시간에 한개 교체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오고, 한개 교체를 초과하면 이상하죠. 하루에 3시간을만 해가지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몸이 바뀌었더라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건강을 관리하는 쪽으로만 하시고, 추가학습을 하시라 이런 부분은 3번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위사항입니다. 음식물은 반입을 하시면 안 되고, 대면 첨삭은 신청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 첨삭 신청하면은 시간을 저희들이 잡아드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불편하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리를 비울 때는 이렇게 조금 이런 자리 비움 확인증이 있습니다. 확인증을 보기 쉽게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보이기 쉽게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사무실에 이걸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은 이렇게 꽂아서 핸드폰을 놓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 내가 강의를 들으니까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꽂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다 벌점을 부과하니까 이 부분 서로 좀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리 배정 기준입니다. 기존의 3개월반 학생들은 그대로 선점해서 이용을 하시고, 3일간 자율적으로 사용해 보시고, 4월 28일 최종적으로 이름을 기재한 부분에 중복자가 없으면은 그때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이렇게 좌석표 이름을 기재하더라도 순서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뭐 내가 이름을 기재했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못 쓰겠다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고, 3개월반 학생들은 그 부분이 이제 별도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일단 앉아보시고, 그 다음에 선행망은 제외한 이제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짐은 두지 마시고 3일 동안은 짐을 두게 되면은 그 자리에 앉는 걸 이제 타인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창가도 앉아보고, 특히 이제 천장을 잘 보시고, 나는 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은 에어컨 있는 자리는 조금 피하시고, 그 다음에 더위를 탄다 이렇게 하면 창가는 좀 피하시고, 나중에 추위를 타는데 또는 더위를 타는데 창가 자리에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편이 개인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3일 동안 잘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거보다는 조금 적은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6층이 이렇게 20석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리로 가시고, 아니면 조금 이 정도 분위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6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1번입니다. 출입문을 가지고 번호키로 통제하니까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번호의 세 번째로 보십시오. 1번의 세 번째 보면은 학습 시간 종료 20분 전에 또 이동하면 안 됩니다. 뭐 5분 남았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나가는 것도 안 되니까 주어진 룰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3번 흡연자는 정확하게 학원의 정보를 주셔야 되고, 흡연석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4번 분란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실내 온도에 대한 부분이죠. 덥다 춥다 다 받아줄 수는 없고 22도에서 24도 이렇게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덥다 이렇게 하면 옷을 좀 얇게, 춥다 이렇게 하면 조금 두텁게 이렇게 와서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5번입니다. 주변 학생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상가를 좀 해야 됩니다. 필기구 소음 뭐 이런 거. 불필요한 공부 습관 이렇게 뭐 다리를 떤다 아니면은 뭐 박자를 이렇게 맞추기도 하죠. 박자를 가끔 이렇게. 그런 부분들. 불편이 발생하면 총무실을 통해 전달을 해주시고, 학생끼리 부딪히지 마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벌점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제일 높은 점수가 제일 아래쪽에 모의고사는 응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 저에게 왜 응시하지 않았는가 통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주변을 해친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해친다. 이제 우리 팀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옆 사람이 달려주니까 나도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펑펑 자리가 비어있다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떨어지니까 일단 본인이 결석한다, 본인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을 해치는 건 당연하고 주변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내 불편 사항입니다. 학원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은 사용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학생들이 가끔 올립니다. 그 외부로 이렇게 표현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인식에 대한 나쁨이 이제 일부 학생 때문에 생길 수 있어서
통제를 하고 학원 데스크 활용하시면 되고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저한테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조금 주의를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에 대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공포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없으니까 공포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수험 전반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은 절대로 여러분끼리 해결하지 마세요. 여러분끼리 해결하지 마시고 저한테 얼른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제가 드리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해결책은 있습니다. 해결책은 있으니까 그때 와서 저하고 상의하시고 절대 여러분끼리 친한 동료끼리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되면 나쁜 쪽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한테 문자 주시고 다만 이제 문자를 보내실 때 소속을 이렇게 좀 밝혀두시고 이름을 좀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 대신에 저녁 늦은 시간 1시에 보내고 새벽에 5시에 보내고 그 내가 이제 깨 있는 시간이 깁니다. 저는 이제 한 11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나고 12시에 하면 5시에 일어나니까 괜찮은데 그 시간에 문자가 오면 제가 깜짝 놀라요. 이건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이렇게 제가 놀라니까 그 시간 되도록 피해 주시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그때 제가 시간을 반드시 내드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제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특정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까먹더라도 다시 한번 보내세요. 그게 저축금이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괜찮으니까 보내시면은 저하고 얘기하면은 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안감이 해소되기도 하고 수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생들의 고민의 절반은 들어줘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솔루션을 같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들었을 때 절대로 혼자 내지는 동료들하고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고 가까이는 여러분 이제 저 변호사 스터디 매니저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또 가까이는 강의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 저도 있고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혼자는 해결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드릴 이제 OT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잠자리가 무한입니다. 무한이고 아직은 닦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다음 어떤 학생은 먼지가 얹혀있는 원석이고 먼지를 털어내는데 금방 털어낼 수가 있고 어떤 학생들은 약간 이렇게 암석이 붙어있는 원석인데 시간이 가면서 다 제거되니까 열심히 학원을 믿고 이렇게 그 전에 여러분을 믿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남은 시간 잘 보낼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가 성적이 잘 나오면은 내가 잘 가고 있다 이 지표이고 모의고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위험시험을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모의고사하고 본시험은 상관성은 100%입니다. 100%니까 모의고사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계속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해가야 됩니다. 자, 오늘 OT를 마치고 혹시 개인적 질문이 있으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